자, 저희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1세대 이동통신망에서 5세대 이동통신망까지에 대한 그 발전 과정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 3세대까지는 이동통신망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요. 4세대 이동통신망은 3세대 이동통신망 근간으로 하면서 IP 기반으로 스피드를 높이는 그런 거였다면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그 이동통신망 플러스 텔코라고 하는 유선통신 사업자망,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IT 사업자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클라우드 사업자, 그 다음에 케이블 TV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IPTV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영상 서비스 하는 뭐 컨텐츠 딜리버리 하는 쪽의 통신망, 그 다음에 IoT에 대한 시장, IoT라고 해서 텔리메티스부터 쭉 발전해 가지고 이야기 돼 왔었던 거. 그래서 뭐 인공지능 컨셉까지 빅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게 5G 이동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5G 이동통신망이 발전되기까지는 각각 발전했던 통신망이 이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코어 네트워크 중심으로 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액세스가 붙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세대, 3세대 이동통신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망이 발전해왔던 과정, 그 다음에 4G, 5G 네트워크,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통신망이 발전해왔던 초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내용의 순서는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순서입니다. 보시면은 뭐 퍼스트 제너레이션 모바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거, 뭐 요 내용이 주 이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여기까지 VoIP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위에다 좀 이렇게 쓸까 봐요. 1980년대 90년대 00년 10년 20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이동통신망의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1G, 2G, 3G, 그 다음에 4G, 5G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가 표준 용어로 볼 때 이런 용어를 써요. IMT 2000라고 하는 용어를,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캐리어 주파수라는 것이 있어요. 캐리어 주파수가 뭐냐면은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선 통신할 때 AM, FM 방송할 때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해서 베이스밴드,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캐리어 프리퀀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라디오 같은 경우 뭐 91.9MHz 뭐 이런 것들이 캐리어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음성 주파수를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로서 우리가 보면 그 주파수를 2GHz라고 하는 주파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게 2Mbps, 2000kbps. 그 다음에 2000년대, 뭐 어쨌든 이 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쓰다 보니 INT 2000라는 말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던 것이 여기 쓰는 것이 어드밴스드 IMT 2000이라는 말 썼었고요. 그 다음에 5G는 이제 IMT 2020, 2020를 썼습니다.
뭐 데이터 스피드만 놓고 나서 보면 여기가 최대 스피드가 2mbps예요. 요거에 2mbps. 4G가 이제 LTE라고 하는 기술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LTE가 기본적으로 75mbps를 갖고 나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기 이제 캐리어를 여러 개 묶어놓은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 대한 것을 라이센스 대역,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받은 대역하고 언라이센스 대역,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받지 않고 나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같이 해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에서 어지간 여기서 얻는 스피드가 1GBps입니다. 1GBps. 상당히 큰 거죠. 물론 LTE 초창기에 75mbps에 대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을 하고 모듈레이션 기술 좋아지고 해서 1GBps가 얻어진 거고요. 5G에서 요구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스피드는 좌우지간 20GBps가 요구사항입니다. 이 스피드는 유저가 느끼는 스피드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쐈을 때에 대한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나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서킷 스위칭이라는 거하고 패킷 스위칭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시대가 1900년대생이 많잖아요. 1990년대생이 많잖아요. 2000년 되기 전에 요때인데, 요때 여러분이 태어나던 요때 상당히 IP 기술이 되게 약진을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큰 각광을 받았어요. IP라는 기술은 1984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83년, 84년 그때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IP 버전 4라고 쓴 것이 1980년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쭉 쓰다가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IP가 킬링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은 100%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IP 네트워크하고는 별도로, 이건 약간 패킷 스위칭이라는 말을 쓰는데 별도였어요. 전혀 별도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2.5G가 나타납니다. 2.5G. 2.5G라고 하는 서비스가 뭐냐면은 이 IP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요. IP 커넥티비티? IP에 대한 것을 좌우지간 커넥티비티를 해주는 기술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때 나왔던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FDMA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TDMA라는 기술이 있고 CDMA 기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CDMA 2000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었고요. 여기의 기술 중에 보게 되면 CDMA 2000 혹은 와이드밴드 CDMA 이런 기술로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OFDM이라고 하는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발전합니다. 기술 자체가. 네, LTE라고 부르죠. 저희가 LTE라고. 자, 이렇게 기술에 대한 변천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서킷 스위칭이라는 기술, 기존의 전화망 기술로 나와서 발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흐름을 또 얘기하자면은 나중에 우리가 5G망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클라우드 개념이 나와요. 클라우드에서 센터 클라우드, 뭐 엣지 클라우드, 그 다음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 MEC,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5G망에 이제 막 망 설계할 때 이렇게 나와요. 망 설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다도 요즘 이야기, 최근 앞으로 나오는 네트워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클라우드에 대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라면은
클라우드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 웹서버, 그 다음에 MS의 애주어,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 세 가지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IBM의 스마트 클라우드 뭐 이것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마켓 볼륨을 보게 되면 아마존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MS 애주어, GCP, 그 다음 나머지 한 10% 정도가 여러 클라우드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가 언제 아마존 웹서버가 쓰가냐면 2000년, 이게 아마 2004년인가 2003년 2004년 뭐 그때 시작을 했고요. MS 애주어가 2010년인가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2011년 뭐 이렇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이 그 이제 스타트업 하는 회사라든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업체라든가 혹은 5G망 같이 새롭게 깔아야 되는 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렇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네트워크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시대적인 흐름을 또 얘기를 할 것을 한다면은 AI 나온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AI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이세돌에 대한 거가 나오면서 막 큰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2010년대 중반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IoT에 대한 요구사항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IoT에 대한 걸 쓰게 되면 지금은 IoT라는 말 쓰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는 걸 썼어요. 유비쿼터스 여기저기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센서 네트워크. 그러면서 뭐 ITS라든가 이런 내용이 2000년대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지금은 보면 이제 IoT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스마트 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스마트 홈에 대한 홈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상당히 오래전 됐습니다. 스마트 홈에 대한 거는 1990년대부터 그 홈 오토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발전을 해왔죠. 거의 제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요 슬라이드는 제가 뒤에 갔다가도 다시 요 슬라이드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좀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킷 스위칭하고 패킷 스위칭이라는 컨셉은 그 전화망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전화망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온 거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전화망은 뭐 1900년, 그러니까 1890년부터 뭐 벨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와가지고 막 나오니까 한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 이상 전화망이 돼 있고요. 플레인 올드 텔리폰 서비스, 플레인 올드 텔리폰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전화망에서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화 교환기 국사에 이게 보통 반경 한 4km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래요. 라스트 마일, 로컬 룹 해갖고 이런 교환기들이 이제 쭉 몇 개가 있습니다. 교환기들이 쭉 있고요. 이렇게 백본 교환기 혹은 뭐 롱홀 교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기 이렇게 해서 상대방 전화 교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직접 연결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의 교환망이 되어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시외 전화 교환망, 뭐 시내 전화 교환망, 뭐 이렇게 있고 뭐 국제 전화망 이렇게 국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의 방식은 대개 이제 여러분이 쓰는 이게 전화번호가 이렇게 돼 있죠. 아래서부터 돼 있나요? 1, 2, 3, 4로 돼 있나? 나도 지금 7, 8, 9.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0. 그래서 여기는 실은 A, B, C, D라고 해서 이걸 DTMF 방식이라고 합니다. 듀얼 톤 멀티 프리퀀시에서
요 주파수, 요 주파수.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4번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주파수로 날아가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전화 번호 체계를 갖죠. 전화번호하고 호설정을 합니다. 호설정이 끝나면은 이제 음성을 전달하죠. 음성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도 과거에는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로 쭉 전달됐는데 지금 전부 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PCM 코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팅하고 여기 끝에 가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망이 이루어집니다. 뭐 국내 최근이 아니라 1999년 이후로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유선전화 가입자를 앞섰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앞서서 발전해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이동통신에 대한 것이 잘 발달된 나라라고 이제 되고 있죠. 자, 이게 전화망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터넷망도 약간 비슷해요. 인터넷망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ISP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몇 가지 레벨이 있어요. 보통 뭐 이것도 뭐 백본 IS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하는 IS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ISP가 이렇게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로컬 ISP예요. 여러분들한테 인터넷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맨 끝에는 캠퍼스이거나 혹은 코오퍼레이트 회사이거나 혹은 레지덴셜 집이거나 뭐 이렇게 네트워크로 나누어집니다. 뭐 이거는 통상적으로 OSI 7 레퍼런스의 레이어 1, 2, 3에 해당하는 IP 계층하고 이더넷 레이어 2 계층의 라우팅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IP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사실 간단합니다. IP는 기본적으로 밑에 용량이 있는 만큼 다 쓰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다가 이제 요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전화망이 있는 상태에서 저기 있는 PSTN망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교환기 앞단에서 끄집어내서 라인에 전화하고 인터넷 하는 모뎀을 뺏어주는 이 모뎀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쓰는 기술로 ADSL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ADSL.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요걸 빼가지고 외부로 인터넷 IP망으로 뽑아줘요. IP 딜리버리 하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뽑아줘서 외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형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사실 보면 로지컬하게 이렇게 이제 IP 딜리버리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퍼블릭 인터넷이에요. 일반 인터넷망이에요. IP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P 딜리버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근에는 뭐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케이블 모뎀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옵틱 써가지고 그냥 파이버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파이버까지 끌고 와가지고 기존에 랜으로 해서 그냥 이더넷으로 해서 뽑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IP망하고 우리가 있는 PSTN이라는 기술하고 전화망 기종의 일종의 텔코라고 하는 네트워크하고 인터넷하고에 대한 관계이고 이걸 같이 합치는 게 여기에 또 이제 ADSL이라는 기술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가 1세대, 2세대, 2.5G예요. 역으로 설명하면 ADSL 하는 것이 여기 있고요. 2G는 저기 이제 디지털라이즈 하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날로그 하는 방식이에요. 보이스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에는 전화망 자체가 전부 다 아날로그를 전달하게 돼 있었느냐?
아날로그 전달하고 뭐 지금도 가입자 구간의 일반 전화는 전부 다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디지털 방식으로는 전화망 교환망은 전부 다 디지털라이즈가 돼 있는데 전화기는 거의 대부분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가 지금 전화망과 인터넷과 ADSL의 기존에 대한 관계였고, 이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던 사용자 중에 시기적으로 언제냐, 이때예요.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ADSL이 언제 나왔냐면 이때 나왔습니다. ADSL이 90년대 크게 발전을 했고요. 이동통신망으로 이거에 대한 기술을 갖다 쓴 기술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동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동통신망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동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동성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PSTN망의 전화망에 이제 그 시그널링을 하는 넘버 세븐망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SCP라고 하는 블락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 일종의 서버예요. 서버. 넘버 세븐이 이제 신호 전달망 하는 포인트인데 서비스에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1588 서비스 1588에 5588 하면은 가까운 피자 가게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이 모든 교환기에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는 서버가 딱 하나가 존재해요. 전국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예요. 그럼 1588로 전화를 하게 되면 모든 홀을 일로 보내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가장 가까운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 갖고 나서 가까운 피자 가게로 전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에 발전시켜 갖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동통신망을 갖고 오면서 기지국을 갖고 오고 여기에 대한 것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SCP를 제어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동성 기능을 두었어요. 이동성 기능. 나중에 보면 이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파트라고 맵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2G서부터는 제대로 나타나는데, 그랬고 이 부분이 아날로그예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쓰는 게 EMS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고요. 유럽은 노르딕 모바일 텔레콤, 탁스, 상당히 종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표준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혹시 옛날 영화 보면 막 이만 큰 전화기가 나옵니다. 벽돌폰이라고 브릭폰이라고 해서 이만 해가지고 막 안테나도 이만하게 꽂아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세대는 주로 이제 카폰이 거의 조금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은 뒤에 안테나 이렇게 높게 달려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1900 여러분 태어나기 전 이야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동성 서비스를 했다. 이동성을 제공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서울, 부산만 됐고요. 중간에는 연결이 안 됐고요. 그러다가 대도시 연결되고 중소도시 되고 전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EMS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이거는 그냥 이동성을 제공했다로 큰 의미를 갖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용자가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아날로그가 가게 되면 아날로그가 이제 여기서 받아서 요 파트에서 교환기 들어가는 요 교환기 파트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단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디지털을 쓰자. 이 모바일 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모바일 스테이션에 여기서 디지털라이즈를 하자.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자
2세대 이동통신망 기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은 뭐냐면은 캐패시티를 증가하는 거야. 사용자를 더 늘리는 겁니다. 사용자를 더 많이 쓰고 셀 사이즈에서 많은 사용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또 같이 나오는 기술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지국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지금은 뭐 여러 방향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해서 3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셀이 이제 옴니 디렉션이 아니라 섹션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제가 보면 유럽은 이게 그 조그만데 각자 막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럽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에 가장 기본적인 거, 야 우리는 하나로 만들자 해서 유럽이 이제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유럽이 뭐냐면 GSM이라는 기술을 만듭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은 영어로 글로벌 스탠다드 포 모바일인데 그 당시는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불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자기네 엠스 기술, 미국은 어차피 땅이 하나고 캐나다도 커버하고 남미 쪽도 다 커버하면 되니까 디지털 엠스라고 해서 기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TDM 방식인데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도 불러요. 이거는 TDMA 이건 TDM, 이건 GSM 이렇게 해서 TDM 쓰면은 미국, 그다음에 GSM은 유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FDM, TDM 나오면 1세대, 2세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대한민국에서 CDMA 기술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 기술을 상용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 기술을 갖다가 상용화를 해준 거고요. 이 스탠다드가 IS95라고 하는 스탠다드인데 이게 인터림 스탠다드예요. 미국 스탠다드, 미국의 EITI인가 그럴 거예요. TIA 표준 넘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만들어서 미국 가서 이제 표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도 유럽도 다 쓰지 않는 한국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로 합병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통신부라는 것이 있었고요. 1990년대 여러분이 만약 막 태어나던 때 이제 전파공학과라는 거를 학과들을 신설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인력 양성,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전자융합과의 전신인 전파공학과가 그 당시에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파 관련된 인력이 저희가 많이 이제 양성이 되죠. 저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기껏 해봤자 저때 나오는 스피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 스피드로 따지면은 저게 이제 8kbps, 13kbps, 조금 더 올라가서 64kbps, 뭐 요 정도예요. 64kbps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후에 나온 것이 기술이 됩니다. 자, 이 기술들은 단말에서 저렇게 했지만 코어망 쪽에 무슨 기술이 나오느냐면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기지국이 이제 쭉 이렇게 해야겠다. 기지국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깔립니다. 기지국이 이렇게. 이걸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했고요.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러. 여기 교환기를 MSC 교환기라고 합니다. MSC 교환기. 그다음에 외부망, 뭐 PSTN망이 됐던 다른 통신 사업자가 됐던 다른 망에 나가는 데를 게이트웨이 MSC라고 합니다. 게이트웨이 MSC. 그다음에 여기에 이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HLR, VLR 뭐 이런 거를 둬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또 설명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HLR, VLR에서 쓰는 프로토콜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파트라고 하는 걸로서 이동성 관리를 하고요.
이때 나오는 것이 SMS 관련된 센터가 있습니다. SMS 서비스가 나옵니다. 문자 서비스가 나옵니다. 문자 서비스. 그래서 2세대 이동통신망에서는 이러한 큰 기술, 2G에서는 이동성 지원에 대한 것이 그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성 관리에 대한 것이 체계가 완전히 잡혔고요. 그 다음에 SMS 서비스를 했다.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즈 했다. 이게 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CDMA라는 기술이 출현했다. 이거예요. 이동통신망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까지, 이동통신망이 발전을 이게 보게 되면 이동통신망이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거 포인트가 어디로 갔나? 이동통신망이 막 90년대 막 이것이 막 파퓰러하게 상용화될 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야 3G 이동통신망이라는 걸 미리 준비를 하자 라고 하고 나서 막 10년 동안 거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가 되죠. 근데 그전에는 저 기술이 정말 큰 기술이었는데 저렇게 만들어질 줄은 몰랐지. 이전까지, 그러니까 요 나오는 2세대 이동통신망은 어떻게 봤냐면은 사실 뭐 우리가 이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표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쓰는 용어인데, 테크놀로지 드리븐 마켓? 시장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통신 계열 학생들이 취직이 잘 됐죠. 왜? 이 당시는 통신 시장이 막 커나가고 있는데 통신 기술 자체로 인해서 마켓을 막 좌지우지했었어요. 근데 여기 3G서부터는 약간 시장이 달라집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외부 강의할 때거나 항상 이렇게 기술에 대한 거 뭐 여기저기 소개할 때 쓰는 용어예요. 마켓 드리븐 테크놀로지. 마켓에서 요구를 하면은요, 기술이 만들어져요. 헐, 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은 저 TDMA 기술과 CDMA 기술이 막 지금 막 이제 대세가 있어요. 유럽이 GSM이 대세가 있고요. 한국, 뭐 미국 조금만 CDMA를 쓰고 있어서 뭐 우리는 CDMA에 익숙하지만 그 당시는 거의 시장 규모가 80대 20? 글로벌하게. 그러면은 국내에 삼성전자가 뭐 CDMA 폰으로 돈을 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GSM 폰으로 돈 번 거예요. GSM으로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장은요, 크지가 않아요. 글로벌하게 놓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뭐 MS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코, 혹은 또 아까 구글, 뭐 아마존, 이런 큰 데에서 놓고 나서 보면 한국 시장은요, 전체 마켓 볼륨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 IT 쪽 관련 뭐 다른 쪽들도 비슷한, 물론 자동차는 예외적입니다. 자동차 우리 그 수업 뭐 저기 보셔서 알겠지만 마켓볼 그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막 앞서 나가잖아요. 우리 아마 3위 정도 되나 뭐 2위 하거나 뭐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앞서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거 보면. 그런데 이 통신 쪽 관련해서 마켓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CDMA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숙해져 있고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지만은 표준도 사실 미국 가서 표준으로 했고요. 물론 우리나라 국내 표준하고 미국 가서 표준해서 작업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ITUT 글로벌에 가서 표준을 잡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마켓 볼륨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발전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수리지가 나올 때부터는요, 이 요구사항이 먼저 나옵니다. 그전에는 약간 뭐랄까, 기술을, 긴간을 쭉 갖고 나서 기술을 모아가지고 이제 스탠다드를 좀 만들었어요. 이 포인트가 어디 갔나? 아, 저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그럼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거를 스탠다드 할까? 그러면 스탠다드하고 이제 마켓에서 열리는 뭐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약간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되고 요구사항 정리되고 난 다음에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열리죠. 시장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수리지 이동통신망이라고 하는 기술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같이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리지 모바일 통신 기술의 CDMA가 대세가 됩니다. 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수리지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2Mbps를 얻는 겁니다. 지금이야 쉽죠. 지금이야 LTE가 75Mbps 기본으로 나오지만은 2Mbps를 1990년대 2Mbps를 얻는 것은 진짜 꿈이었어. 꿈. 가능할까? 무선 쪽에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진짜 잘 나올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테나 기술, 모듈레이션 기술, 시그널 프로세싱 기술 이게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TDMA 방식의 GSM에서 노력을 합니다. GSM이 막 노력을 해서 144kbps를 만들고요. 조금 지나서 엣지라고 인핸스드 엣지 데이터 GSM 무슨 약자예요. 엣지인데 이게 384kbps까지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2Mbps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2Mbps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서 야 CDMA 갖고 나서 뭐 하지? CDMA 가지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기술을 기초로 해서 미국 쪽에서 이거에 대한 것을 CDMA 1이라고 하는 그룹만 CDMA 1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CDMA로 하나 먹자해서 CDMA 2000이라는 기술을 만들고요. 유럽은 왔는데 자기는 TDMA는 이제 포기하는데 새로운 와이드밴드 CDMA라는 기술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CDMA 2000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캐리어 이렇게 보면 이게 1.25MHz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데 CDMA 2000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기본적으로 이거였어요. 2G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네 개를 같이 이걸 묶어서 쓰자. 그러면 기존의 2G하고 서로 상호 운영도 되겠죠. 그래서 CDMA 2000 3X라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한 것을 CDMA 1X라고 그래요. 기존의 것을 CDMA 2000 1X. 그래서 CDMA 1X라는 이름이 있고 CDMA 2000 3X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과 시장이 CDMA 2000 1X 기술과 표준은 CDMA 3X를 가고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어차피 새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는 이거에 대한 것을 그냥 5MHz로 가지고 합니다. 그냥 5MHz 전체를 갖고 나서 야 여기서 2Mbps를 얻자. 그래서 와이드밴드 CDMA예요. 그래서 와이드밴드 CDMA라는 기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CDMA가 이게 CDMA 2000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2G 사업자들은 CDMA 2000 1X 기술로 해서 계속해서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디플로이를 했어요.
궁극적으로는요, 이게 CDMA 2001X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VDO, EVDV 뭐 이런 식으로 Evolution Data Only, Evolution Data and Video라는 기술로 해서 이게 점점점 해가지고 3.5Mbps까지 나와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뭐 144km, 384km 뭐 이렇게 조금씩 하다 1Mbps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CDMA 2001X의 기술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25MHz 대역 하나만 가지고 나서 점점 발전해 갖고 3.5Mbps까지 얻으니 CDMA 2000 3X가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한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CDMA 2001X를 더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왜? CDMA 2003 1X는 그러니까 CDMA 이제 남은 건 1X하고 와이드밴드 CDMA만 남았는데 이게 전체에 쓰는 대역 자체가 밴드위드스가 얘는 5MHz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얘는 1.25MHz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스피드를 더 높여가는 데서는 이제 와이드밴드 CDMA 기술로서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SKT, KT, LG U+, 이 세 개 업체가 이전에 또 있는 데가 이제 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PCS 설명을 하나 빼먹었네. PCS라는 뭐냐면은 PCS는 2G랑 똑같은 기술이에요. 근데 캐리어 프리퀀시만 바꿨어요. 제가 PCS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잠시 제가 2G에서 아까 제가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사용자들을 많이 늘리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용자 늘리는 게 집에 전화 한 대 있듯이 이때 전화는 전부 다 아버지만 쓰는 전화, 경제 활동하는 사람만 쓰는 전화, 엄마 아빠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로 쓰고 학생은 전혀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때 쓰는 주파수 대역이 800MHz하고 900MHz 대역으로 밴드위드스가 그리 넓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1.8기가 더 높은 대역으로 높은 거 되면 여기에 대역이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많이 쓰면 좋겠다. 기술은 똑같아요. 캐리어 프리퀀시하고 밴드위드스 만드는 상태에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PCS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이때 사업용이 이제 016, 018, 019라고 하는 KTF, 한솔텔레콤, LG, 여기서 이제 LG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통신 사업이 나왔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온 김에 디지털 사업은 이제 011하고 017, SKT, 신세계 이동통신, 뭐 신세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있었고요. 신세계 이동통신망이 우리나라 CDMA 최초 사업자입니다. 그다음 SKT는 1세대에서 이어서 쭉 오다가 2세대에서 CDMA로 이제 변천을 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바뀐 시장에서 서로 경쟁 아닌 경쟁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굳이 이렇게 통신 사업자가 5개씩이나 그래서 이제 합병이 되죠. 그래서 이제 LG U+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019 형태로 써 있고요. SKT가 011하고 017을 합병하고요. 그 다음에 016이 한술 018을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2G PCS 사업자가 이렇게 PCS 사업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리지 이동통신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걸 했어요. 이제 사업에 허가를 내줘 라이센스를 합니다. 라이센스 대역에 대한 걸 라이센스 사업을 자를 선정하는데 수리지 이동통신망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됐냐면 와이드밴드 CDMA 2개, 와이드 CDMA 사업자 2개, 그 다음에 우리가 CDMA 종주국이니까 CDMA 수리 액수로 하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와이드밴드 CDMA를 가겠다고 손을 들고 왔다가 나중에 LG U+만 CDMA 2000으로 2000 수리엑스로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허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이제 통신망을 열심히 잘 깔는 대신에 LG U+는 못 깔았죠. 왜? 칩이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4G로 넘어갈 때 이게 이제 역전이 됩니다. 4G로 넘어갈 때 LTE만 갈 때 LG U+가 공격적으로 깔기 시작을 해서 초창기에 LTE 여기가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가고요. 여기 이제 후발로 됐고요. 지금이야 뭐 다시 사용자들이 워낙 뭐 SKT, KT가 많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우전 기지국이라든가 이렇게 기술의 변천에 대한 거를 놓고만 보면 이런 식의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좀 서머리를 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세대 이동통신망, 2세대 이동통신망에 보게 되면 여기는 아날로그 방식, 여긴 디지털 방식. 그 다음에 뭐 기술로 보면 EMS라는 기술, 여기서 보는 여긴 TDMA 방식과 CDMA 기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CS라고 해서 주파수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 EMS하고 여기 보면 주파수가 되게 이제 800MHz에서 900MHz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1.8GHz를 쓰거나 1.9GHz에 대한 PCS를 까는 요구사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지 이동통신망에서는 기존적으로 CDMA 긴간으로 유럽은 와이드밴드 CDMA, 그 다음에 CDMA 2000 1X, 수리X라고 하는 기술로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제 2.5세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CDMA 2000 1X가 되는 거고요. 유럽은 GSM 기반으로 나와 있었던 GPRS가 됩니다. 왜 GPRS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 와이드밴드 CDMA 근간으로 기술을 만들게 되면 이쪽 수리지망에 대한 핵심 기술이 돼요. 이게 수리지망 백본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 서비스가 타겟이 전부 다 IP입니다. IP 접속 서비스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제 IP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동통신망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제가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전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화망의 그 간단한 PSTN망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인터넷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ADSL에 대한 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2.5세대에 대한 것이 약간 ADSL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1세대, 2세대, 뭐 3세대까지 넘어가는 이동통신망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제가 소개한 것이 되겠습니다.